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편 영상에 이어서 저편 영상은 이제 강남미인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이야기가 된 면이 있는데, 오늘은 좀 개별적인 세세한 항목,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떤 원인으로 보통 발생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느껴지실 텐데, 세세하게도 한번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세세한 면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강남미인도를 그리신 마인드씨라는 작가분의 이제 사진을 가지고 한번 제가 부위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죠? 굳이 뭐 세세한 부위를 짚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뭔가 언밸런스하고 좀 인위적인 느낌, 수술한 티, 이런 게 좀 나죠, 그죠? 누구나 아마추어가 보든 누가 봐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난다는 거고, 위에부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마 부위, 이거 저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이마는 왜 어색할까요? 이 이마는, 그죠? 제가 저번에 서양 미인의 사진을 가지고 이마가 볼록하게 나왔는데 이 질감하고는 틀렸죠.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뼈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마예요. 얼굴형 자체가 뼈가 돌출되어 있고 거기에 얇은 스킨이 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마의 질감 자체가 틀려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동양인의 이제 편편한 이마에서 볼록한 이마로 하게 되면 뭔가 많이 충전을 하게 되고, 그죠? 뼈가 아니고 이 풍선 불듯이, 살에다가 풍선 불듯이 막 밀어내가지고 빵빵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느낌이, 그 질감이 서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심지어는 보면 이제 좀 과하신 분들을 보면 이 눈썹 뼈 있죠, 여기보다 이마가 더 높게 되신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마는 처짐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작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밑에 이제 이마라는 이제 뼈가 받쳐주고 있고 막이 몸 내려가기 막고 있기 때문에 충전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볼이나 턱처럼 이제 처짐은 안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눈은 보면은 가장 이제 흔한 게 눈의 형태, 눈의 크기에 맞지 않는 쌍꺼풀.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제가 입을 수 있는 옷 사이즈는 100에서, 저는 105를 입기 때문에 100에서 110이에요. 그런데 내가 몸에 안 맞게 사이즈 90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122는 큰 옷을 입는다든지 하면 뭔가 어색하겠죠, 그죠? 눈 크기에, 예를 들어서 눈이 작은데 너무 쌍꺼풀이 크다. 그 쌍꺼풀이 큰 게 생기겠어요? 그렇게 생기지도 않아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작은 눈에 큰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하면 풀어지니까 안쪽에 흉터를 내서 유착이라는 걸 이용하다 보면은 그 바깥으로 봤을 때 흉도 많이 지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트임을 과하게 해가지고, 그죠? 트임을, 이게 저는 트임을 눈 커지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트임을 한다고 눈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트임을 과하게 해가지고 앞쪽은 흉터가 있고 앞 트임을 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뒤 트임도, 눈 외안각이란 거는 이렇게 위에서 이게 윗건판이고 아랫건판이 만나서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눈은. 근데 이거를 잘라내고 억지로 눈을 키운다고 뒤트임, 밑트임도 있죠, 그죠? 이렇게 아래로 당기다 보니까 디귿자 눈이 되죠, 디귿자 눈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간의 모양이 아니다 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서는 지적할 게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애교살 있죠. 애교살, 애교 필러 넣으신 분들 한 분들 보셨을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애교살 모양. 그게 왜 그렇게 보이느냐, 첫 번째 위치가, 애교 필러를 잘 쓰시는 선생님은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걸 과다하게 넣는다든지 혹은 잘못된 포지션에 넣게 되면은, 이게 애교살은 원래 눈 밑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흘러내려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마치 눈 밑에 애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형상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내가 눈 수술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큰 문제가 없이 내 눈에 맞게 되려면은 수술하실 선생님하고 모든 방법을 다 정해야 돼요. 수술자하고 내 형태에 맞는 애교살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쌍꺼풀이 크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눈동자는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고 앞팀 뒤팀이 꼭 필요한 눈이냐, 이런 거를 세세하게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눈에서 코를 한번 봐볼게요. 코는 주로 문제가, 우리 동양인은 이제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코 살 자체가 살이 두꺼워요. 서양인들은 보면은 살 아래에 있는 뼈하고 연골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콧대가 많이 높고 뾰족하죠. 그런데 그는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안쪽에 프레임을 뭘 집어넣죠. 그죠? 코 안쪽에 있는 뼈가 모자라고 연골이 모자라니까 뭘 넣나요? 이 부위에 보형물이나 걸 넣게 되고, 이 부위에도 그죠?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딱딱한 물질을 뭔가 집어넣게 되죠. 그죠? 딱딱한 물질들을 집어넣게 되고, 살이 두꺼우니까 잘 표현이 안 되죠, 밖에서. 그죠? 얇은 이불에다 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손가락인 줄 알죠. 그런데 두꺼운 겨울용 이제 솜이불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주먹인지 손가락인지 어떻게 보여요. 그죠? 우리 동양인의 피부는 이렇게 두꺼운 피부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제일 큰 모양상의 문제는 이제 뾰족한, 코끝이 뾰족한 느낌. 뾰족하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아요. 손으로 누르거나 웃거나 했을 때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이거는, 그래서 나는 뾰족한 코가 좋아. 한껏 뾰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의 만족도하고 개인의 영역이죠. 이게 굉장히 감각적이고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코라는 곳은 또 하나의 문제가 더 등장해요. 이 코끝의 재료 때문에, 뾰족하게 되는 재료 때문에, 그죠? 이 안정성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정성. 결국은 이게 제가 코의 문제는 다른 부위 차이점하고 틀리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눈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쌍꺼풀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그럼 환자분이 알고 오세요. 여기 흉터 남았어요. 여기 짝짝이에요. 이렇게 알고 오시는데 코는 몰라요. 환자가. 천천히 진행되는 거고, 안쪽에 재료거나 안쪽이 나한테 부적합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구축이나 이런 구형구축 같은 게 오게 되면 나중에 처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수술 받을 수 있는 한계도 있고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하면은 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 형태에 맞게 자연스러운 내에서 최대한 높이겠다. 내가 내 재료를 이용해서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거는 관계가 없지만, 이거를 무턱대고 무슨 인체 친화적인 뭐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저는 늑연골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강압적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안정상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볼은 사실상 제가 제일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문제예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수술이 눈 수술하고 이제 리프팅 이런 쪽이다가 보니까 진료실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볼의 가장 큰 문제 충전이에요. 충전. 처음에 이제 빵빵하게 채우게 되니까 이쪽이, 볼은 버텨주는 구조가 없어요. 이마하고는 틀려요. 이마나 광대하고는 좀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은 이게 빈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버텨줄 데가 없죠. 그죠? 수직으로 낙하하죠. 그래서 이 볼을 충전해주면 가장 많이 큰 문제는 처음에는 어색함이지만, 결국은 내가 그 빵빵한 모양을 좋아해요. 그러면 관계없죠. 그죠?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서. 그런데 결국은 처짐이 생긴다는 거죠. 이 처짐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결국은 볼의 경우는 처짐이 생기지 않는 이 광대하고 사이 윗볼 부위 정도의 꺼짐이 없어지는 정도로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지, 빵빵하게 채우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인위적인 처짐이죠. 내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처짐이 생길 수 있어요. 얼굴형에 따라서. 내가 뼈가 작고 살이 많은 형태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살의 탄력이 남보다 좀 떨어져요. 내가 뼈가 작고 뼈에 비해서 살이 많고 살의 탄력도가 떨어진다. 그럼 남들보다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붙여지라는 거죠. 이쪽에 많이 뭔가 넣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인위적인, 그죠? 의사가 만든 빠른 처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순서도 보면은 제 진료실에서 제 기준으로 보는 걸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볼에다가 과량의 지방 이식 하고 오신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윤곽 수술, 그죠? 광대나 턱 하고 나면은 살들이, 그죠?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그죠? 그리고 지방 이식하고 같은 효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이 또 필러도 있어요. 필러도 마찬가지. 충전하게 되면 결국은 떨어진다. 이런 문제죠. 그리고 턱도 많죠. 턱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날렵한 선, 혹은 개턱이라고도 하죠. 일자 모양, 그죠? 여기를 너무 많이 잘라내게 돼서 사각턱을. 그거는 모양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래에 들어서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하던 수술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돌려깎기네, 뭐 양악수술, 그죠? 이런 것들. 이게 특히 양악수술은 제가 옛날에 전문의 공부를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부종교합이 있어요. 클래스 3라고 하죠. 이렇게 부종교합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국한된 수술 방법이었는데, 이거를 미용수술로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상악과 하악을 이제 동시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옛날에 유명한 가수분 있잖아요. 여자 가수분, 그죠? 그 분도 보면은 이 양수술을 맞는 사람이 하면 정말 좋은데, 이 무분별하게 하면은 나이가 오히려 들어 보이게 돼요. 쑥 꺼져가지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눈이 커요. 코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상악, 하악이 좀 돌출돼서 나와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나와 있어도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서양인들이 그런 구조로 많이 생기죠.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이 상악하고 하악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데, 눈, 이마, 코 이런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나와 보이는 구조죠. 그래서 그는 얼굴형에서는 눈과 코, 이마 이렇게 원래 내가 뚜렷한 상태에서 이거를 안쪽으로 많이 후퇴시켜서 집어넣으면 굉장히 언밸런스가 생기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입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흔히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흔한 게 입술 필러가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입술 확대 술도 있죠. 심지어 수술도 있죠. 그죠? 이런 게 대해서 제가 본 바가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근데 입술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래요. 보시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든 입술이거든요. 이게 나이가 든 입술이고,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입술인데, 우리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볼륨의 감소가 일어나요. 전체적인 볼륨의 감소가 일어나고 나이가 들면 이는 주름들이 있죠. 입술에도 주름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입술하고 얼굴의 경계선이 있죠. 그럼 EV를 말하는 거거든요. EV. 버밀리언 보드인데 한글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경계선이 우뚝 솟아 있거든요. 여기가 흰선이에요. 흰선. 여기 붉은 선이 넘어가면서 점막에서 점점 변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피부죠. 그죠? 여기 점막하고 맞는 이 중간 지점이 불룩하게 솟은 부위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소실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게 입술 필러 수술을 하면서 가끔 해요. 하는데 저는 이제 이는 노화된 구조물들을 다시 복구시켜주고, 최대한 젊은 모양으로 복구시켜주고 약간의 볼륨을 주는 그런 행위로만 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오시면 한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이 계셨는데 20대 분이셨는데 입술 필러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신 질문이 저한테, 제 입술에다 뭐 한 거예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그 왜 일어나느냐? 저는 이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어주는데 한 거고, 입술 필러를 해서 이제 본인 생각은 뭔가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술 필러를 한 모양들이 어떤 거는 일부는 잘 된 것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하고 오신 분들 보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버밀리언 보드라는 이 경계선이 이렇게 얘만 살짝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퍼져 있어요. 그에다가 여기 입꼬리를 올린답시고 여기가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HA 필러의 색깔인 이제 틴달 혹은 모양이 어색하다는 거죠. 근데 그 입술을 해서 형태가 자기 얼굴형에 맞는 형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왜 켜놨냐면 이 천편일률적인 표준 모델이죠. 그죠?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입술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기 얼굴에 맞는 형태가 좋은 거예요. 그죠? 맞는 형태가 좋은 거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또 끝으로 한번 내가 말씀드리자면 진료실에서 한 몇 번 봤는데, 제가 젊은 사람의 입술은 여기가 이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이 지금 본인들 입술 보시면 아는데 여기 볼록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 이제 소실되게 되거든요. 이 경계선이 소실되는데, 이거를 입술을 확대한답시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피부를 이렇게 자르면 얘가 소실돼요. 얘가 흉터를 아무리 없애더라도, 흉터가 아무리 내가 수술을 잘해서 감쪽같이 만들더라도 이 경계가, 이 정상적인 구조가 없어져요.
눈 밑에서 애교살이, 그죠? 수술 잘못하면 애교살 없어지죠, 그죠? 그런 구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내가 입술이 확대되는 대신에 얘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 말은.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제 1편에 이어서 1편 이 강남민의 개요에 이어서 이 세세한 이제 부위별 해석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것을 좀 피하려면, 내가 강남민이 되는 이런 성형수술에 이제 부정적인 이제 티가 나고 이는 좀 인위적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려면 결국은 요약을 하면 그 수술을 많이 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단이거든요.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장님을 통하거나 아니면 상담사를 통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서 상담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표준 모델을 너무 갖지 말라는 거죠. 표준 모델이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표준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은 다 틀리다는 거죠. 거기다가 동양, 서양, 눈 큰 사람, 작은 사람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 얼굴 비율에 맞고 자기 형태에 맞는 형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 강남민인도의 분석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된 제 의도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